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압수수색하라는 아니. 댓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 팀장님에 대한 지지 댓글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지지와 이제 반대가 좀 명백해지면, 명료해지면 그때는 이제 또 국회 진출하셔야죠.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국회입니다. 네, 요 가까우니까 여기도 바로 저 길 건너가면 국회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은행주 좀 아까 보니까 뭐 배당하면 외국인이 다 받아간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네. 아니 진짜 은행이 배당을 제대로 해야 국민들이 사죠.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네. 우리 이자 가지고 은행 내수 기업이잖아요. 우리 이자 낸 거 가지고 은행이 돈을 벌었으면은 그 돈 가지고 좀 배당을 많이 해줘갖고 국민들이 다시 그걸 주주로서 받아간다. 아하. 그러면 선순환이 될 건데 뭐 배당도 안 주는 주식 그거를 국민들 보고 사라 그러는 것도 웃기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금융권 같은데 그냥 배당을 예. 그걸로 주는 거 어때요? 저 스노우피크. 좋죠. 가을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놀러 다니기 좋고. 그러니까 내수 기업이니까 가을에 네. 사람들 놀러 다닐 때 아유. 스노우피크 하나씩 딱 입혀줘가지고 네, 그게 다 국위 선양이고 애국이다. 맞습니다. 예,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몇 분 칭찬하던 분들 다 돌아서신 것 같습니다. 우리 권 팀장님은 그럼 이제. 국회 안 가는 걸로. 자, 우리 권 팀장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예. 류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3프로TV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대차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이제 어제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어가지고 음흠. 실적 이야기도 조금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피크아웃 이야기도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될지 과연 4분기에는 뭐 전기차랑 그리고 이제 자동차 기업들 실적은 어떻게 될지 내년 또 어떻게 될지 조금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새 자동차, 전기차 여기에 대해서 뭐 우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우려, 전망, 뭐 네. 실망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럼 최소한 우리 이제 유종 기자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뭐 이거를 뭐 전망을 하든 평가를 하든 뭐 이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얘기는 좀 같이 해봤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3분기 내내 이야기 나왔던 게 자동차 피크아웃 이야기였고 실적이 안 피크아웃 좀 하지 좋았다. 마세요. 그러니까요. 스노우피크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네, 저도 스노우피크 좋아합니다. 네. 근데 피크아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실적을 한번 딱 열어보니까 네. 그 전망이 다 틀렸어요, 사실은. 틀렸어요? 네, 그건 사실 전망이라기보다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우려감? 단순히 이제 좀 걱정 이런 거였던 것 같고 시기 질투 아니고.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네. 주가 빠지니까 기분 나쁜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주가 빠진 거 보니까 실적이 안 좋겠거니.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항상 주가와 산업 실적을 같이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조금 뭐 선반영도 있고 후반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차이를 두고 봐야 되잖아요, 사실. 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을 보면 사실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역대급이에요? 네, 역대 3분기 중에서 가장 높은 실적이 나왔는데 네. 제가 자료 하나 준비한 거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현대차의 3분기 전체 실적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7% 오른 41조 27억 원입니다. 네, 매출이 정확히는. 3조가 늘었네. 네, 그렇습니다. 41초.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46.3% 증가한 3조 8,21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3분기 때 항상 현대차가 잘하는 거 있죠. 품질 비용 충당금을 이제 쌓으면서 이제 그게 1조 3,602억 원을 작년에 쌓았거든요. 3분기 때. 이제 그것 때문에 146%가 올랐는데 만약에 충당금을 다시 이제 영업이익이 빼고 계산하면 네, 빼고 다시 계산을 해보더라도 31.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걸 빼더라도 2조 9천억을 했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제 올해 지금 3조 8천억을 했으니까 상당하게 지금 실적이 좋은 거죠. 또 영업이익률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9.3%로 지난해 3분기였던 이제 4.1%보다도 5.2%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올랐다고요? 네, 영업이익률이 9.3%입니다. 뭐 권선배 9.3%? 네, 잘 아시겠지만 제조업이 한 4, 5% 정도 나오면은 평타 쳤다, 6% 나오면 잘 나갔다 이러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9.3%가 나왔습니다. 부문별 실적을 보시면 역시 현대차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실적의 매출도 이제 9.3% 올라서 32조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184%는 3조 원을 했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현대차가 확실히 좀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폼이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요즘 많이 좀 올라온 것 같고요. 잘 보시면 이제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실적이 좋은 게 왜 좋았겠냐라는 사실 어제 말들이 많았었는데 제일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건 당연히 믹스 개선입니다. 믹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차종이 조금 개선이 됐다는 거죠. 고가 차량 좀 많이 팔고. 네, 비싼 차종 파는 네. 걸로 많이 바뀌었다는 건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말하기로는 SUV랑 제네시스 차종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믹스 개선으로만 해도 이제 1조 1,420억 원 가량의 지금 이제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4,610억 원 가량의 매출 그 영업이익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현대차 실적을 항상 이야기할 때 뺄 수가 없는 게 환율 이야기를 조금 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 항상 이제 현대차가 제일 많이 결제를 하는 비중이 이제 달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높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에는 이제 3,060억 정도의 지금 이익 효과가 있었는데 근데 좀 매출을 보시면 한 2,590억 정도 이제 하락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시기적으로 약간 그 차이 때문에 환율적으로 영향 미치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수익성 측면에서는 되게 좋았기 때문에 환율의 뭐 효과를 좀 많이 봤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현대차 이익 늘어나는데 도움을 좀 줬고. 네, 그렇죠. 잘 팔았고. 그렇죠. 비싼 차로 잘 좀 전환도 하고 있고. 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보면은 세단보다는 SUV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 근데 전 세계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브랜드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지금 가고 싶어 하고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는 세단 비중을 점점 줄이다가 이제 단종도 시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같은 차급을 만들더라도 예를 들면 소나타와 산타페가 같은 이제 중형급의 차량이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판매를 하고 나서 남는 이익이 한 15%에서 20%까지 많게는 20%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 이상 남겨 먹을 수 있다 보니까 SUV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현대차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작년 3분기 기준으로 SUV 이제 차종 비중이 판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6%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절반 이상을 와. 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해 3분기에는 54.7%까지 높아졌습니다. 54. 네, 거의 55%까지 지금 SUV가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또 이제 제네시스가 굉장히 비싼 차종이잖아요. 예, 예.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작년 이제 3분기 때 4.9%였는데 이제 이번 3분기 때는 5.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SUV와 제네시스를 합치면은 거의 60% 가까이 차지를 하는 거죠. 근데 요새 현대차 세단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정프로님? 세단. 예. 요즘에 예, 진짜 안 떠오르죠. 그러니까 산타페만 하더라도 뭐 네. 모양이 네모났네, 세모났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충 떠오르는 신차들이 있는데 와, 세단은 진짜 세단은 그랜저. 사실 그랜저만 그랜저. 이제 내수해서 좀 많이 팔리고 그랜저. 네. 사실은 현대차 이제 효자 종목은 아반떼와 소나타였는데 지금 이제 아반떼는 진짜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그래도 뭐 많이 옛날보다는 좀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해외 수출 물량이라든지 북미 판매를 보면 아반떼가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그래요? 있고, 네, 아반떼와 투싼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차종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코나가 많이 팔리고 있고요. 코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요즘 굉장히 효자 종목인 게 작은 차인데 SUV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 이익도 높고 단가도 조금 높다 보니까 유럽 시장에는 요즘 코나를 많이 밀고 있고 유럽. 네,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많이 인기가 좀 예전처럼 높진 않아요. 소형 SUV가. 네.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제 중형, 대형 SUV 지금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에서는 워낙 차값도 비싸고 세금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작은 차 위주로 좀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나가 이제 거기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이제 뭐 세단이 많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현대차의 좀 전략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이제 점점 SUV로 많이 옮겨 타려고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사실 산타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신형 산타페가 이제 최근에 8월 달에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지금 기대만큼 판매량이 좋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원래 산타페가 신차가 딱 나오면 8,000대, 9,000대 막 팔려야 되는데 요즘은 그만큼 안 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올 연말에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할 건데 북미에서 많이 판매가 있을 거라고 했고 그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개발 단계 때부터 아예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북미 시장을 위주로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차종을 보면 되게 우리는 잡힌 곡이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다른 차도 팔 거 많으니까 그랜저도 잘 팔리고 근데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사실 SUV 시장은 워낙 지금 경쟁이 심화가 되어 있는데 산타페 판매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보면은 투싼이랑 팰리세이드가 좀 많이 팔리고 있고 산타페는 옛날만큼 그런 명성을 못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타페가 효자 종목이기 때문에 효자 판매 모델이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 좀 늘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단계 때 뭐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파워트레인 같은 부분에서도 되게 북미를 염두에 두고 많이 개발을 했고 네.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북미 시장에는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들어가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우리나라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PH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보조금도 사실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IRA 때문에 못 받게 되긴 했지만 아마 나중에 또 공장 그런 뭐 판매 물량 옮기는 거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제 북미 지금 판매 출시를 지금 내년에 연말에 할 예정이고요. 친환경차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이제 최근에 뭐 전기차 피크아웃 이야기도 있었는데 현대차 친환경차 판매는 사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친환경차면 뭐예요? 전기차? 친환경차라고 하면 전기차 그리고 PHEV. 이제 PHEV,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 그 표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3분기 때 이제 전체 친환경차 판매량이 이제 16만 9천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전년 이제 12만 7천 대 많이 대비해서 늘었네요. 네. 한 4만 대 이상 늘었죠. 특히나 이제 지금 제일 밑에 진한 지금 녹색이 전기차고 중간에 이제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인데 전기차 비중이 이제 작년 3분기 5.1%에서 그래도 이번에 6.3%로 1.2%포인트 늘었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 엄청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요즘 되게 많이 팔려요. 하이브리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매 비중도 5.7에서 8.6%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다들 소나타 하이브리드,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제일 많이 그랜저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샀죠. 예. 근데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SUV 하이브리드 라인업들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전기차가 저렇게 좀 늘어날 수 있었던 거는 최근에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가 내수 시장에서는 되게 어려움을 사실 많이 겪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아이오닉 6는 좀 저는 별로 디자인 호불호가 되게 많이 네. 갈리긴 하죠. 아이오닉 6? 예, 예. 왜요? 좋아하세요? 아니 현대차에서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아이오닉 6 앞에는 저 뭡니까? 포르쉐? 앞에는 약간 포르쉐 느낌. 아니 네. 뒷모양이 포르쉐. 아참 뒷모양 네. 포르쉐였던 거예요? 아이오닉 6. 네, 앞은 약간 뭐 테슬라나 다른 차량 좀 약간 떠올리게 하긴 하는데 아이오닉 6 네, 판매량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세단 약간 옛날 그 저 티비런 터블런스 다음 나온 게 뭐였죠? 티비런 다음에 그 투스칸이요? 투스칸이 네. 약간 앞에 닮은 그거가 혹시 아이오닉 6인가요? 살짝 느낌 있죠. 아 그쵸? 아 아이오닉 6. 네, 세단인데 이제 포도 쿠페 같은 느낌을 주는 아 그쵸 세단이죠. 그쵸. 아유 네. 좋아. 옆모습은 약간 저 그거 닮지 않았어요? 그 벤츠의 그 EQ 이렇게 옆에 이렇게 싹 날씬하게 빠진 CLS 말씀하시는 CLS. 네. 애 3명 태우고 갈 수 있습니까? 아하이고 자 봐봐요. 자 포르쉐, 투스카니에 CLS까지 이렇게 합쳐진 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중국에 있을 겁니다. 중국엔 있겠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있죠. 있을 것 같습니다. 분폰 기차에 뽀르띵 있잖아요. 뽀르띵. 지금 농담할 때 아닙니다. 그 뽀르띵 네. 진짜 있는 차입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국내에서 판매가 안 좋아서 전기차 판매가 많이 줄지 않았겠냐라는 걱정을 좀 하셨는데 사실 북미 시장이랑 유럽 시장에서 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그래요? 북미에서는 여전히 2배 가량의 지금 거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권역별로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친환경차 판매 부분 아래쪽에 떠 있는 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국내 시장이 이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전기차 판매 비중이 11.9%에서 7.4%로 줄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미국을 한번 보시면은 작년 3분기 때 3.2%밖에 안 됐는데 이제 올 3분기 때는 8.4%로 거의 뭐 2배, 2.5배 가량 늘어났고요. 유럽 권역도 보시면 이제 14.1%에서 16.1%로 전기차 판매 비중이 늘었습니다. 기타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동이라든지 뭐 신흥국 시장을 다 포함을 하는 건데 전기차 비중이라든지 이제 하이브리드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고 있죠. 2배 이상 판매 비중이 늘면서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린 것도 지금 이번에 현대차가 수익성을 높였던 거에 되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참 아쉬운 부분이 전기차 판매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전기차 판매 대신 그럼 사람들이 뭘 사냐? 그럼 하이브리드를 산다. 네네. 그러면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잘 돼 있는 자동차 회사가 좀 관심을 받을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미국 차나 이런 데는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기술 특허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토요타가 특허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특허를 피해서 이제 닛산이랑 혼다가 만들었고 그 다음번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이제 또 피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각각의 회사들이 추진하는 방향성이 달랐는데
결국 살아남은 거는 지금 이제 토요타 방식과 현대차 방식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2세대까지는 현대차의 2세대 기술까지는 토요타가 앞섰어요. 근데 3세대 하이브리드 기술로 넘어가면서 이제 현대차의 기술력이 거의 토요타만큼 올라왔고, 네.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연비와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능력인데 그 측면이 이제 토요타 대비해서 뭐 99%까지 뭐 따라잡았다는 이야기도 그래요? 있으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뭐 근데 독일 차들은 하이브리드 없어요? 독일도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시동을 건다든지 아니면 전자장치의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일드 하이브리드만 하고 풀 하이브리드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구동 장치에 막 제대로 힘주고 이런 건 안 하고. 네, 그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디젤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오히려 많이 하고 있고. PHEV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옛날에 클린 디젤 한다고 그거 기술 개발 안 하고 있었나 보구나. 그렇습니다. 폭스바겐이 이제 2015년대부터 아니죠, 2009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하면서 클린 디젤을 막 했는데 2015년도 때 디젤 게이트 맞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했는데 하이브리드를 따라가려고 보니까 이미 아시아권 회사들이 다 잡은 거죠. 근데 이제 늦었다고 보고 거기서는 아예 그냥 PHEV랑 전기차로 넘어가기로 한 건데, 네. 전기차로 넘어가려고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제 유럽에서 전기차 당연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늘렸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보조금을 늘리고 보니까 보조금을 받더라도 자국산 전기차는 너무 비싼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BMW, 벤츠 이런 걸 사야 되잖아요. 네. 너무 비싼 거죠. 폭스바겐. 폭스바겐도 있죠. 근데 네, 폭스바겐도 그 나라에 가면은 국내만큼 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게 중국산 전기차였고,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까 각국 정부들이 이제 우리나라 자국 살리려고 보조금을 냈다가 다 보조금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을 최근에 이제 뭐 없앤 나라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줄였고 이러다 보니까 유럽 전기차 시장이 많이 줄고 있기는 한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던진 돌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맞고 있긴 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현대차 얘기만 좀 해주셨는데 그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 산업 그 다른 기업들 3분기 실적은 좀 어때요? 네, 지금 제가 아침까지 딱 조사를 해서 나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게 오늘 아침 6시에 포드가 이제 마지막 발표가 돼서 네. 한번 쭉 정리를 했는데 표를 잠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현대기아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잘 아실 거고요. 기아는 오늘 이제 2시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컨센서스가 3분기 매출이 24조 9,582억 원, 영업이익이 2조 8,091억 원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 예. 영업이익률이 11.3%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게요. 기아가 더 높더라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아는 이제 단 한 번도 두 자릿수를 놓친 적이 없고요. 작년 4분기부터 지금 이제 4개 분기 연속 지금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보이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제가 유로를 원으로 바꾼 거거든요. 폭스바겐은 이제 3분기 매출액이 112조 9,06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7조 정도 나오고 이제 이익률이 6.2% 정도 나오고요. GM이 이제 이틀 전에 발표했는데 59조 9,299억 원, 이제 영업이익이 4조 1,609억 원입니다.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컨센서스보다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이제 3분기 때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UAW 파업도 있었고 전기차 판매 부진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진할 거라고 사실 뭐 시장에서는 바라봤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오면서 그저께 밤에는 실적이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젯밤에 다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테슬라는 이제 이달 초에 발표했었는데 이제 매출이 31조 7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조 3,955억 원이 나오면서 이익률이 7.6%였습니다. 네. 포드가 이제 방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59조 4,800억, 이제 영업이익이 1조 6,296억입니다. 포드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은 게, 포드 약해. 근데 포드가 작년에 3분기 때 예. 적자였습니다. 아. 네. 수천억 적자였죠. 1조가 넘는 적자였죠.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 이익으로 거의 2배가량 이제 전환이 되면서 좋아졌는데도 영업이익률 2.7%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현대차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사실 조금 기대를 했는데 실적 발표가 늦게 나오긴 했지만, 근데 주가는 뭐 사실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현대차만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 건가 하고 PER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펄을 보시면 현대차가 5.2배고 기아가 이제 컨센서스 기준으로 4.4배입니다. 근데 폭스바겐이 4.2배, GM이 4배, 포드가 11.1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여기는 단순 자동차 기업으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좀 높은 편인데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66.1배입니다. 이게 오늘 지금 아침 기준이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왜 이제 지금 최근에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자율주행, 뭐 SDV, UAM 이런 쪽으로 계속 모빌리티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지 좀 알 수가 있죠. 다 고만고만하네요. 주가가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이제 뭐 탑 티어들이 지금 다 주가가 PER이 좀 보면 유종 이제 우리 비슷한 시간 수준이죠. 관계상 우리 이제 배터리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배터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얼마 전에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SDI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여기도. 좋았습니다. 예.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8조 2,235억 원이었고 영업이익도 7,312억 원입니다. 이제 3분기 영업이익 고요. 예.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한 40% 올랐거든요. 최근에 이제 40%. 네, 배터리 기업들이 뭐라 그럴까요? 판매량이 50%씩 올라가니까 이제 40% 는 게 뭐 나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영업이익 40% 늘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계속 증설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매출액이 5조 9,481억 원. 최근 5개년 동안 3분기 실적을 쭉 보시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와. 매출액 각도 보십시오. 보세요, 거의 각도. 뭐 네. 커브가 엄청나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4,960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좀 빠지긴 했는데 이건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지 사업부가 있고 네. 전자재료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섞여 있어서 그런데 이제 자동차 전지 사업부만 따졌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60%가 늘어났습니다.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왜 계속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소재 업체들이 좋지가 않아요. 소재 업체들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 이 파란색이 작년 3분기고요. 주황색이 올해 3분기인데 818억 원에서 371억 원으로 수익성이 나빠졌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1,415억 원에서 459억 원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NF는 이제 지금 아직 발표를 안 해서 컨센서스를 가져왔는데 987에서 312억 원으로 줄었거든요. 이거를 얼만큼 준 건지 보시면은 뭐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반 토막 이상 난 거예요. 네. 근데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금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거는 뭐 그 건설사 잘 기업들은 아시지만, 네.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업들은 사실은 4분기도 그렇게 밝게 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년 이제 상반기쯤에 바닥을 다지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메탈 가격이 지금 사실 제일 영업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메탈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할 거라고 보고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간 박스권 안에서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하반기 올라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탈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중국에서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재고 물량을 많이 지금 털어내고 있는 게 내년 상반기 이후면 좀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하반기 이후부터는 다시 전기차 산업 수요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 자동차 업계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이 포스코 퓨처엠 자료는 어떤 내용이에요? 포스코 퓨처엠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이랑 뭐 탄산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 추이 같은 경우인데요. 근데 가격이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네요. 네, 올해 초가 거의 피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메탈 가격이 높아서 사실은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음극재 업체들 실적이 좋았던 건데 근데 이제 그게 메탈 가격이 중국의 뭐 공급 강의 이야기도 있었고 재고 물량이 사실 쌓아놓은 게 워낙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풀기 시작하다 보니까 쭉쭉쭉 빠지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뭐 전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나버려진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근데 실적이 거기에 똑같이 연동을 해서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국제 정세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 올 4분기랑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확실성을 계속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아마 이제 금리도 조금 안정화를 찾을 거고 이제 국제 정세도 좀 괜찮아질 거라고 보면서 산업 수요가 같이 올라가면은 실적도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실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주가도 조금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동차 회사는 배당이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야기를 할 때 주당 네. 1,500원 배당 계속 유지하기로 했고요. 현대차가 요즘 뭐 칭찬할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배당 성향을 계속 높이고 있다라는 점. 그렇습니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높이 사줘야 아니 되지 않을까 실적 이게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주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주주들한테는 뭐 아무것도 가는 게 없는 거잖아요. 배당이라도 늘려줘야지. 그쵸. 근데 직원들이 근데 어제 조금 취재를 하나 들었는데 약간 뭐 우스갯소리 반 약간 진담반이 있었는데 어제 포드가 UAW랑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랑 합의를 했거든요. 네. 25%? 25%를 올려주면서 시급으로 따져보니까 거의 뭐 1당이었나 시급이었나 1당이었던 것 같은데 $40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급이 월 11만 원 올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40달러면 아시겠지만 6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이제 하루 일당이 6만 원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노조들은 우리는 월급을 11만 원 올렸다고 기본급을 올렸다고 더 올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 잘한 건가 약간 이런 뭐 이야기도 있긴 한데 약간 우스갯소리 네. 반이긴 했는데 지금 UAW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포드를 시작으로 스텔란티스랑 GM 쪽이랑 계속 지금 합의를 네, 할 것 네, 네. 같고요. 이게 아마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현대차랑 이제 국내 이제 미국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까지 정리해주신 3프로TV 류종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곧 또 오프닝벨. 오늘 굉장히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뭐 꽤 큰 폭으로 시작을 하려고 예상가가 이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채팅창도 굉장히 좀 웅성웅성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러면 오프닝벨 우리 염승환 이사님, 김종효 위원님께 넘겨드리고 예.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업로드되는 많은 저희 컨텐츠들 또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예,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